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오뉴스 군 당국이 최전방 부대 최고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연중 한우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인 추석을 앞두고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롯데그룹이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 장애인이 최대 1,500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12시 정오뉴스입니다. 먼저 정치 부문 소식입니다. 군 당국은 오늘 최전방 부대에 하달한 최고 경기태세를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최전방 부대에 하달한 최고 경계태세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면서 평상시보다 조금 상향된 상태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군이 어제 준 전시 상태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일부 조정하고 있지만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합니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지난해 1월 7일 새누리당 의원과 당협위원장 260여 명을 초청해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 취임 후 두 번째입니다. 이번 오찬은 전날 충남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이 박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고 김 대표가 곧바로 화답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 이후 남북관계 정상화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4대 제안을 내놨습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합의가 타결되자 폭락하던 증권시장이 안정됐다며 역시 평화가 경제다라며 이제는 합의를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구체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대규모화 및 정례화, 지자체 차원의 교류 재개 지원, 남북 민간단체 차원의 중단된 행사 재추진, 역대 남북 합의 상호 존중 및 실천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국가정보원 등 정부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 비밀 자료가 8,22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오늘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국정원, 검찰, 경찰, 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 비밀 자료는 총 8,224만 5,4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일평균 7만 5천여 건의 통신 비밀 자료가 요청된 셈이며 3년간 총합 대비 인구수, 계산하면 1인당 평균 1.6회 개인 통신 정보가 조회된 꼴입니다. 정부는 오늘 멕시코 게레로주에 대한 치안 정세가 악화함에 따라 여행 경보를 기존 여행 유의에서 여행 자제로 1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멕시코 게레로주에서 2014년 9월 이래 마피아 조직의 활동 증가와 군중 시위 및 폭동 발생 등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불효불급한 방문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레로 지역에서는 지난해 1,514건,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627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행경보는 남색 여행유의에서 황색 여행자제, 적색 철수권고, 흑색 여행금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멕시코의 다른 지역에 발령된 여행유의 여행자제 경보는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중 한우 소비가 가장 많은 시기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축산관측 9월호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1등급 한우의 킬로그램당 평균 도매 가격은 21,246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4% 올랐습니다. 한우 1등급과 1등급 도매 가격도 각각 21.8%, 24.9%씩 상승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오늘 실무 태스크포스를 꾸려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날 출범한 TF는 지난 11일 신동빈 한국롯데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과 함께 발표한 호텔 롯데 상장 등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들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조직입니다. 신 회장은 이번 TF 구성은 롯데그룹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착실히 준비해 롯데를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스 발생 후 비상경영 상태인 아시아나항공이 초대형 항공기인 A384대를 제외한 나머지 여객기에서 퍼스트 클래스를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는 이미 전체 74대 여객기 가운데 12대는 좌석 등급이 따로 없는 모노클래스로 운영 중이며 추가 개조를 통해 모노클래스 여객기 또한 늘립니다. 아시아나항공 김수천 사장은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펄프 제지 전문기업 무림은 친환경 소재 업체인 일본의 ERI와 150억 원 규모의 합작 투자 계약을 맺고 펄프와 종이를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를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이가루를 원료로 플라스틱을 생산 판매하는 ERI는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뿐 아니라 다우 등 해외 기업들과 합작 사업을 이미 벌이고 있습니다. 국내 제지 공장과 펄프 공장을 둔 무림은 이번 합작 투자를 통해 올해부터 펄프 종이가루를 주 원료로 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식품 포장용기,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고 건축 단열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산업용품에도 신소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 보잉 747 전보기의 역사를 잇는 B747 8i 차세대 항공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어제 미국 시애틀 소재 보잉 에버렛 딜리버리 센터에서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레이 코노 보잉 상용기 부문 최고 경영자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B747 차세대 항공기 1호기 인수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은 대한항공은 전보기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B747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고효율 고품격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고객들에게 한층 더 품격 높인 서비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청은 7월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지수가 107.2%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수입 가격 지수는 97로 작년 동기보다 7.7%나 떨어져 농축수산물 수입 가격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일반 채소류와 과일류, 견과류 가격은 상승했으나 양념채소류와 곡물류, 농산물 가공 제품이 하락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부문 소식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최대 1,500명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하나인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연 5%에서 연 4%로 낮춰 10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중금리가 연 1.5% 언저리를 맴도는 등 초저금리 현실과 주택연금, 농지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의 소득 환산율 수준을 반영해서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내달 9일까지 의견을 받을 예정입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부르는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한 무면허 입자와 무면허자가 치료제를 주사할 수 있게 진료실을 빌려준 의사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5개월간 수사한 끝에 일명 발기효능 주사제를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이모 씨와 그를 도와준 의사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불법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 같은 사례는 종종 적발됐지만 의사가 자신의 병원에서 무면허자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공모한 행위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총기 오발 사고로 의경이 사망한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이달 초 다른 의경 한 명이 탈영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구파발 검문소에 배치돼 근무 중이던 최모 의경이 이달 3일 외박을 나간 이후 복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의경은 2005년 10월 입대, 이듬해 4월 탈영했다가 9년 만인 올 3월 검거돼 다시 복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제15호 태풍 고니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 전국이 대체로 흐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침까지 강원도 영동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서울과 경기도는 밤에 비가 내리는 곳이 역시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아침과 늦은 오후에, 강원도 영서는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 학대 논란 등으로 시끄러운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이 최근 검찰과 경찰 출신 거물 인사들을 이사진으로 영입하려다 서울시에 제지를 받았습니다. 재단 산하 시설들이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와중에 검경 고위직 출신을 재단 이사진에 포진시키려 한 것은 전관 예우를 기대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인강재단은 지난달 박종구 서울지방경찰청 전 정보보안부장을 재단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과거 옷 로비 사건에 연루됐던 김태정 전 검찰총장을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등하굣길이 이뤄지는 서울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 사업은 초기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생활 불편보다는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서울시가 통제 구간 확대 목표를 상향하는 등 제도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13년부터 본격 도입됐고 현재 59곳에서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 계속해서 스포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현이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윈스터세일럼 오픈 단식 3회전에 올랐습니다. 정현은 어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에서 열린 대회 4흘째 단식 2회전에서 9번 시드의 브누아 페어를 2대 0으로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정현은 투어 대회 단식 본선에서 개인 통산 6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정현이 한 대회에서 단식 본선 2연승을 거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월 마이애미 오픈과 4월 US 클레이코트 챔피언십, 6월 에건 오픈과 이달 초 시티 오픈에서는 모두 단식 2회전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이 우려됐던 슈틸리케오 유럽파 태극 전사들이 마침 대표팀 명단 발표를 기다렸단 듯 경쾌한 골 소식을 잇따라 전해오면서 내달 예정된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5년 만에 대표팀에 승선하는 석현준을 필두로 이청용이 연이어 득점 소식을 알린 가운데 허벅지를 다친 기성용까지 부상을 털어내고 그라운드로 돌아오면서 울리 슈틸리케 감독의 미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용은 오늘 영국 런던 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슈루즈버리와의 2015-2016 캐피털 윈컵 2라운드에서 팀이 2대1로 앞서던 연장 전반 7분 쐐기골을 꽂으면서 팀의 4대1 대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날 선발로 나선 연장전까지 120분 혈투를 모두 소화한 이청용은 크리스털 팰리스 이적 이후 데뷔골까지 맛보면서 최고의 몸 상태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남자 골프 랭킹 1위 조였던 스피스가 오늘 개막하는 미국 프로골프 투어 바클레이스에서 랭킹 수성에 나섰습니다.
스피스는 2주 전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로리 맥킬로이를 제치고 생애 처음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3일자 랭킹에서 1위 스피스와 2위 맥킬로이의 랭킹 포인트는 0.05점에 불과해 이번 주 대회 바클레이스에서 다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맥킬로이는 바클레이스에 출전하지 않지만 골프 전문 매체 골프 채널은 스피스가 14위 안에 들지 못하면 맥킬로이가 다시 1위에 오른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성용이 복귀해 81분을 소화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 시티가 리그컵에서 요크시티를 눌렀습니다. 스완지 시티는 어제 영국 리버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캐피털 원컵 요크시티와의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날 선발 출전한 기성용은 후반 36분 존조 셸비와 곧 교체됐습니다. 앞서 기성용은 지난 9일 치러진 첼시와의 시즌 개막전에서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을 다친 뒤 2경기 연속 결장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라디오 12시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